안녕하십니까. 파생원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7월 14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같이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 잘 발췌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냐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게 정답은 또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마감할 때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63 279포인트가 조정받은 44,371에 조정받고 마감을 됐고요. 나스닥 주가는 0.2 45포인트, S&P 500은 20포인트 0.33%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주 눈에 띄게 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조정을 받진 않았고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확실히 탄력이 좀 떨어졌죠. 확실히 탄력이 좀 떨어졌고,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지금 못을 받기 시작하면서 증시를 좀 흔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던 8월까지의 시간이 이제 보름여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시장이 좀 스킵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킵에 대한 경향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좀 반응하지 않았다. 뭐 너는 그냥 말해라. 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도 벌써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시작했고, 현재 저점을 붕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성이 좀 생겨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긴 있어요. 좀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을 좀 무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경향상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수습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워낙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긴 한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부분을 꽤 어렵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캐나다랑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임기 초에 캐나다랑 막 싸움이 날 때 뭐 정전을 시켜버리니 뭐 전기를 끊어버리니 막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 캐나다랑 싸움이 붙었고요. 캐나다한테는 35%, 그 다음에 멕시코한테는 30%, EU에는 30%의 관세를 물리겠다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불과 3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좀 묻힌 느낌이 있지만 해결을 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유예를 시켜놔서 시장에 안도감을 해서 유동성이 돌게끔만 해놓은 구조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죠. 물론 투자라는 것이 그런 불확실성에서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그런 불확실성에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이의적으로 막 끌어당겨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젠 실질적으로 또 관세 싸움을 똑같은 것을 불과 석 달 만에 또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구심이 안 생겨요? 의구심이 안 생기면 그것도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주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난 주말부터, 사실 지난주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한테도 근거를 제시한 내용이 똑같죠. 멕시코한테도 근거를 제시한 것은
똑같이 펜타닐. 예, 똑같이 펜타닐이에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국내장이 날라차기를 했거든요. 국내장이 날라차기를 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 급등이라 표현하죠. 조정받았던 걸 올렸으니까. 전장 대비해서 26포인트에서 3200에 마감이 됐는데 그냥 아침 시가에 좀 빠진 다음부터 그냥 쭉 올렸어요. 쭉 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이 오늘 오른 것도 좀 묻지마죠.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묻지마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멕시코의 관세를 때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나 가전 같은 경우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멕시코에다 관세를 때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심리로 가겠다 해서 심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사실 국내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내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간에 있었던 금융사에서 제시한 내년에 5,000포인트 이런 얘기들을 했던 측면들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로 자극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개 과정이 불확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움직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의 이런 가격적 조정, 매물 소화 과정들은 계속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해당 구간에서 7월 초부터 지금 계속 이 자리거든요. 아주 이 자리가 이제 징글징글합니다. 7월 초부터 해서 해당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하고 있어요. 7월 3일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닥일 때는 어느 정도의, 물론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또 레벨업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 볼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격의 밴드를 만들고 박스를 그리면서 시간을 딜레이하고 있다. 이 점은 어째든지 매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반증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악센트가 강한 발언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에이 지금은 한번 쉬었다 가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든지 했으면 아마 강력하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디펜스적인 전략이 저는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즐거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즐거운 것 같고 SNS를 보면 UFC를 보러 가시고요. UFC를 또 보러 가신다고 하고 또 축구를 보러 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팀이죠. 그래서 PSG 또 경기를 보러 가시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긴 좋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계감이 아주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은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끝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끝난 것 같지만 또 시작이고 실제로 관세가 발효돼서 시장에 접목되어지는 시점은 또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접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 데미지가 실제로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기업의 실적에 영향으로 가게 돼 있고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또 눈에 띄게 볼 것이고 눈에 띄게 본다고 하면 시장은 뭐 차익성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레파토리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장은 뭐 가열 상태라서 뭐 누가 뭐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국면이고 미국장은 그래도 가열 국면을 이미 앞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소 다른 쪽에 대비해서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상 봤을 때 오늘 날짜 7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한 2주 정도의 카운티다운을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세가 도착화되거나 해결책이 또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유예로만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 상황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 상황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 유가가 조금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바쁘거든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기가 바쁜 그런 구조인데,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는 중동에 대한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뉴스에 안 나오니까 끝난 것 같죠? 아직도 내관이 남아있는 거고요. 전쟁 당시 사건 터졌을 때 레벨링 상태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 감산 유가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가가 지금 중동에 대한 불안성 여전히 남아있고요. 왜냐면 그것도 솔직히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봉합을 억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관이 남아있고, 안전자산이라 뽑는 금 가격도 시장에 이렇게 좀 사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굳이 왜 여기다 투자해? 위험자산에다 투자해서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게 빠르겠지.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인 즉슨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현재 시장은 내포되어 있는 불안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아침 시초가에 캐나다 관세를 때리면서 급락,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종일 흔들다가 밤새 이 구간을 딱 중심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대바람부터 개파라 또 똑같이 형태를 가져가면서 또 흔들기 형태. 하지만 변동성은 다소 이때 대비 줄어들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음 방향성을 대비하고 있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은 아침에 이 갭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거슬리네요. 갭 부분이 좀 있어서 거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